2001년 미국 오하이오주 메리스빌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29살의 패티는 남편과 이혼 후 홀로 7살 난 딸을 키우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이 패티는 미국 오하이오주 메리스빌에 있는 혼다 자동차 공장의 직원이었어요. 패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공장에서 10년 동안 일을 했었고 늘 꼼꼼한 성격에 일을 잘하기로 정평이 나 있어서 조립 라인 감독관까지 승진한 능력자였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도 곧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패티는 그곳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항상 만족해 했고 좋아했어요. 7살 난 딸을 홀로 키워야 했기 때문에 일하는 것에 더욱더 열심히였습니다. 그러던 6월 29일, 이날은 좀 특별한 날이었어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회사 전체가 휴가로 쉬는 날이었거든요. 일주일간 쉬기 전 마지막 출근이라 기분이 더 들뜬 것도 있었겠지만은 6월 29일 금요일이었던 그날 패티는 이른 아침부터 더 흥분되고 더 기대되고 들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던 1년 만난 남자친구 존과 캐나다로 같이 일주일간 캠핑을 가기로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들떠있었던 거예요.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어. 그날 패티의 근무 시간은 오후 3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12시에 땡 퇴근하자마자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친구 존을 만나 바로 캐나다로 캠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패티는 이 캠핑을 가기 위해서 전날 미리 이혼한 전 남편 집에 자기가 키우고 있었던 고양이와 딸을 데려다 줬고 일주일 후에 데리러 올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9일 들뜬 마음으로 출근했던 이 패티는 저녁 12시 퇴근을 했고 몇몇 직원들은 이때 패티가 흰색 유니폼을 입고 주차장을 향해 뛰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들이 목격했던 이 모습이 패티의 마지막 모습이 됐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난 7월 8일 일요일 이 패티의 언니 마르시아는 자기 집에서 동생 패티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 패티가 캠핑 가기 전날 자기 언니인 마르시아한테 언니, 나 남자친구랑 캐나다 외딴 곳으로 캠핑 가는데 거기가 전화가 터지지 않는 지역이라 일주일간 연락이 어려울 거야. 길가에서 전화를 할 수 있으면 내가 할게. 어쨌든 나 캠핑 갔다가 8일날 올 거거든? 그때 전 남편 집에 들려서 딸 데리고 언니 집에 한 오후 12시쯤? 그때쯤에 들릴게. 라고 미리 약속을 하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8일이 돼도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고 깜깜무소식이야. 이럴 리가 아닌데. 평소에 이 패티는 굉장히 정확한 성격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밑에 직원들의 일을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기로 유명한 여자였어요. 약속은 꼭 지키는 성격. 약속도 늦을 것 같으면 늦는다고 꼭 미리 연락을 해줬었기 때문에 이 언니 입장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오지도 않는 이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패티는 당시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언니 마르시아는 12시 30분경 패티의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아직 집에 안 온 건가? 그때부터 이 언니 마르시아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언니 마르시아는 바로 패티 남자친구인 존의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웬 여자가 받네? 와, 알고 보니까 이 패티의 남자친구 존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에 대해 언니 마르시아도 패티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시아는 그 아내한테 저 남편 존 지금 집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집에 없다는 거예요. 뭐야? 두 사람 다 아직 집에 도착을 안 했나? 두 사람의 여행 일정이 원래 계획보다 늦어지는 건가?
이 언니는 조금 내심 안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후 5시경 이 언니 마르시아는 다시 이 패티의 남자친구 존의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존이 전화를 받네? 뭐야, 이놈 집에 왔네? 당연히 마르시아는 존한테 패티는 어디에 있는 건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패티요? 그 여자를 왜 저한테 물어봐요? 저희는 잘 모르는 사이고요. 함께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내 동생은 자기와 캠핑을 갔다 온다고 들떠가지고 나갔는데 모르는 사이라니 이게 무슨... 존의 말을 듣는 그 순간 이 언니 마르시아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아, 이 새끼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내 동생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이 언니 마르시아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 동생한테 너 무슨 짓 한 거냐고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친구 존은 끝까지 나는 그 여자랑 같이 있지도 않았다고요 라면서 시치미를 뚝 뗐어요. 아니, 이렇게 우겨버리는데 어쩌겠어요. 결국 이 언니 마르시아는 원하는 답변을 듣지도 못한 채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이 패티는 늘 언니 마르시아한테 남자친구 존과의 은밀한 관계에 대해 말하곤 했었습니다. 언니, 나는 존이 너무 좋아. 존이 나한테 현재 아내와는 곧 이혼할 거라고, 이혼하면 나랑 같이 살자고, 빨리 우리 결혼해서 아이를 갖자고까지 하더라고. 이런 식의 말을 자주 했었대요. 패티가 유부남 존과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다는 건 언니 마르시아뿐만이 아닌 패티와 직장 내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와 미용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패티는 남자친구 존과 캠핑 여행을 가기 전에 이 여행에 굉장히 설레어 하면서 언니 마르시아한테 이번 여행 계획을 모두 이야기했었어요. 즉, 이 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니 마르시아가 패티에게 들은 캠핑 계획은 이랬습니다. 언니, 나 6월 29일 날 남자친구랑 캠핑 갈 건데 그날 자정에 퇴근하자마자 남자친구를 주차장에서 만나가지고 남자친구 차 끌고 갔다 오기로 했어. 남자친구가 뭐 필요한 것들은 캐나다로 가서 그냥 사면 되니까 물건이나 옷 같은 거 뭐 이것저것 뭐 짐되니까 챙겨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뭐 그냥 갈 수 있나. 간단하게 속옷만 몇 개 챙겨가려고. 아, 근데 언니, 내가 좀 짜증나는 게 남자친구가 우리 여행 가는 날 직장 동료 한 명을 집에 데려다주고 가야 된다면서 나한테 차 트렁크 이제 짐칸에 그 방수포가 있는데 그 방수포 밑에 쪼그려 숨어 있으라는 거야. 자기가 나랑 불륜관계인 거 동료들이 알게 되면 회사 못 다닌다고. 자기가 아내랑 이혼하고 그러면 다 이제 관계 얘기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 나한테 트렁크 짐칸에 숨어 있으라는데, 아, 짜증나 죽겠어. 그래서 짐칸에 숨어 있다가 그 회사 동료 내려주고 나면 그때 바로 둘이 캠핑 가기로 했어. 이 언니 마르시아는 패티한테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아, 뭐야, 네 남자친구 좀 이상하다.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그냥 이혼하고 공개해서 떳떳하게 만나면 되지. 이게 뭐야. 그럼 둘이 여행 가는 거를 남자 쪽 지인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좀 이상하다. 아, 그 여행 가지 말지. 라는 식으로까지 얘기했었대요. 당연한 반응이죠. 하지만 이때까지도 패티는 남자친구 존을 믿었다고 해요. 언니 걱정하지 마. 그 사람 내 머리 한 올도 해치지 않을 사람이야. 하지만 이랬던 동생은 실종됐고 그의 남자친구만이 버젓이 집에 있는 상황. 이 언니 마르시아는 일단 경찰서로 가서 동생 패티의 실종 신고부터 했습니다. 도저히 지금 상황이 납득이 안 되니 마르시아는 새벽 3시에 다시 패티 남자친구인 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유부남 존의 본 아내가 그 전화를 받았고, 이때 이 마르시아는 화가 나니까 바로 당신 남편이 내 동생과 바람을 피고 있었다. 알고 있었냐?
지금 내 동생이 사라졌다. 그러면서 모든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들을 들은 본처 아내 또한 벙쪘겠죠. 그러다 보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을 리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언니 마르시아는 본처 아내와 약 15분간 통화를 했고 이 아내는 그 전화를 자기 남편인 존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존과 마르시아는 약 30분간 통화를 하면서 실랑이를 벌였어요. 이런 실랑이에도 끝까지 존은 패티라는 여자 잘 모른다. 연인 관계 아니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둘이 연인 사이였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언니 마르시아뿐만이 아니에요. 미용실 직원의 친한 친구 한 명까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은 왜 함께 있지 않았다며 연인 사이 아니었다며 거짓말을 하는 걸까? 왜 동생 패티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패티의 집을 제일 먼저 수색했습니다. 이 패티의 차는 차고에 있었고 옷과 중요한 금품 등은 다 집에 그대로 있었어요. 만약 29일 그날 패티가 차를 끌고 출근을 했었다면 패티의 차는 공장 내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패티는 그날 출근할 때 자신의 차를 끌고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 차고에 그대로 차가 있었던 겁니다. 패티는 회사에서 승진 예정이었고 10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양육권 때문에 연락하고 지내는 전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식도 있는 엄마가 갑자기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현재 직업에, 현재 상황에 나름 불만 없이 만족하고 있었던 패티가 갑자기 자살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였어요. 또한 캐나다로 새 삶을 살기 위해 떠났다고 보기에도 그냥 가출로 보기에도 집 안에 중요한 금품이나 모든 소지품이 다 있었는데 자기 지인들한테는 캠핑 갔다 오겠다고 버젓이 다 얘기했었는데 일반 가출로 보기에도 좀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언니 마르시아는 남자친구 존이 너무 이상하니까 이를 경찰에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남자친구 존을 바로 불러서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이 존은 6월 29일 당일의 행적에 대해서 저는 29일 그날 자정에 퇴근한 뒤에 동료 한 명과 차를 타고 버거킹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탄 채로 이용할 수 있는 식당 드라이브 스루에서 45분 동안 기다렸죠. 그렇게 음식을 받은 뒤 저는 직장 동료를 집에 데려다 줬고 그리고 바로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이 말에 경찰은 바로 이 존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6월 29일 그날 남편이 평소 오던 시간에 왔습니까? 아, 네. 남편은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2시 30분쯤에 집에 왔습니다. 라면서 아내가 알리바이 증언을 해준 거예요. 하지만 뭔가 의심스러웠던 경찰이 바로 버거킹에 전화해서 확인해본 결과 그날 밤에는 9번의 거래가 있었고 바쁘지 않았기 때문에 드라이브 스루에서 45분씩이나 기다려야 되는 딜레이, 그런 딜레이는 생기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문 받으면 아무리 못해도 20분 안에 음식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 버거킹 직원의 말과는 달리 45분 동안이나 이 존은 기다렸다고 했는데 이 패티의 남자친구 존은 경찰 수사를 받을 때 계속적으로 자기는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 휴가 기간 내내 여행을 간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패티는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이고 서로 거의 알지도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존은 와, 나 진짜 억울하네. 우리 집 와가지고 한번 다 뒤져보세요. 내가 그 여자랑 불륜관계였으면 뭔가 집에서 나오겠죠. 뒤져보시라고요. 라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집안 수색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존의 집을 수색했는데, 당당했던 존의 주장과는 달리 집안에서 패티와 알고 지낸 증거들이 속속히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언니 마르시아는 몇 달 전에 동생 패티와 둘이 자매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패티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선물해줄 거라고 하면서 티셔츠를 하나 샀었다고 해요. 당연히 이때 이 언니 마르시아가 남자친구 존에게 줄 티셔츠를 같이 골랐었기 때문에 그 디자인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디자인과 똑같은 디자인의 티셔츠가 존의 집에서 딱 나온 거예요. 또한 경찰은 존의 집에서 패티가 존에게 선물로 준 전화기와 편지까지 발견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존은 그 편지 패티가 준 거 아니에요. 직장 동료가 써준 겁니다. 라면서 둘러댔어요. 하지만 그 편지 내용에 넋하니 패티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데, 보내는 사람이 패티라고 적혀 있는데, 또한 경찰들은 이 존의 차 트렁크 짐칸 쪽에서 방수포 덮개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건 당일 전 이 패티가 언니한테 그랬었잖아요. 짜증난다고. 남자친구가 캠핑 가기 전에 자기 직장 동료 집부터 데려다 줘야 된다고. 그때까지 나한테 차 트렁크 짐칸, 방수포 밑에 쪼그려 숨어 있으라고 했다고. 그런데 짐칸에서 그 방수포가 발견된 거예요. 확인 결과 그 방수포는 캠핑 가기 딱 3일 전에 존이 구매한 거였습니다. 이 존은 낚시 도구를 덮을 때 쓰려고 샀다라고 얘기했지만 경찰이 그 방수포를 조사한 결과 방수포에서 털과 아주 극소량의 피가 발견됐어요. 털은 검사 결과 고양이 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패티,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네. 패티가 기르던 고양이 털과 일치했어요. 경찰은 바로 직감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다 보니 패티의 옷에 당시 고양이 털이 묻어 있었고 그 패티의 옷에 묻어 있었던 털이 방수포에 묻게 된 거구나. 아주 극소량 발견된 피는 아쉽게도 너무 샘플이 작아서 검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피의 양이요, 정말 모기를 딱 죽였을 때 나오는 정도. 정말 작은 피였다고 해요. 지금이야 뭐 작은 피여도 웬만해선 검사가 다 가능하겠지만은 이때는 2001년도였거든요. 이 정도 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에 경찰은 극소량의 피를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올 때까지 보류시킵니다. 그리고 경찰은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 더 찾게 돼요. 바로 패티의 통장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돈이 출금된 기록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다 확인 결과 이 패티가 존한테 돈까지 빌려줬네. 이 존은 자기 처남과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존, 패티한테 현재 아내랑 이혼하려면 처남과 하고 있는 저 사업을 내가 완전히 사버려가지고 관계를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저 사업을 매수할 돈이 없네. 우리 미래를 위해서 돈이 조금 필요한데. 그래서 패티가 1년 동안 9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원을 인출해서 빌려준 거예요. 얼른 정리하고 이혼하라고. 한 번에 크게 퉁 빌려간 게 아닌 1년 동안 꾸준히 야금야금 가져간 거예요. 이 모든 사실 언니 마르시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동생 패티한테 막 뭐라고 했었대요. 야, 그 돈 네가 뼈 빠지게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저축해왔던 돈인데 이거를 그놈한테 다 주면 어떡해. 걔 좀 이상해. 이런 반응. 당연한 반응이죠. 이때마다 패티는 언니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가 조금씩 갚아주기로 나랑 약속했어. 그렇게 패티는 두 번째 담보대출로 집을 저당 잡고 4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억 원에 달하는, 4억에 달하는 돈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고스란히 남자친구 존에게 갔어요.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이 돈, 패티가 실종된 지 한 달 후인 7월에 갚기로 되어 있었네. 언니 마르시아의 증언에 따르면 이 패티가 이 존한테 이제 빌려갔던 돈 갚아달라고 얘기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에 갚겠다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한 달 전인 6월 실종이 된 거죠. 혹시 패티가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돈 액수도 크고 돈도 없는데 갚기 싫은데 아이씨 이제 너는 쓸모가 없어. 그래서 죽인 거 아니야? 이 존은 패티가 실종된 거에 대해서 억울하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자기는 그 여자한테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런데요, 이게 답답한 게 실제로 패티의 통장에 출금 기록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존의 통장에 이제 입금이 된 기록은 없었습니다. 언니가 들었다는 패티가 남자친구 존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말, 그리고 출금 내역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 받은 적이 없다고 우기는 거죠. 이에 경찰은 이 존한테 거짓말 탐지기까지 실시했어요. 당신은 정말 패티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네. 결과는 거짓말. 이 존의 아내 또한 경찰한테 우리 남편 너무 억울하다고, 패티인지 뭔지 그 여자네 가족들이 우리 남편을 막 몰고 있다고, 우리 남편은 바람 피운 적이 없다면서 억울해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휴가 기간 내내 존은 친구들과 낚시 여행을 간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집에 있었다고 증언했어요. 우리 남편은 바람 필 시간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패티가 실종되던 날 밤 이 존의 차를 타고 함께 퇴근했던 이 동료 역시도 그날 패티를 보지도 못했고 이 패티의 실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그날 버거킹에 갔다가 집에 간 거는 사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아내와 동료를 돈으로 섭외를 해놓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두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단서도 얻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경찰은 이 존의 집 마당에서 최근에 새롭게 부은 듯한 콘크리트 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옆에. 확인 결과 이 콘크리트 판은 6월 29일 이후 주말에 존이 만든 거였어요. 뭔가 수상함에 경찰은 바로 수색견을 데리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수색견이 이 콘크리트 판 근처에 딱 오더니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여기에 패티의 시신을 숨겼구나. 그래서 그 콘크리트 판을 싹 팠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한 패티가 여행을 떠나기 위해 속옷을 넣었었던 작은 파우치, 그리고 실종 당일 패티가 입고 있었던 근무복, 그 외의 소지품 또한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사는 더 이상의 진전 없이 제자리만 맴돌았어요. 시체가 발견되거나 혹은 범행 도구가 발견돼야 뭔가 수사가 팍팍팍 진행이 되는데 두 가지 다 발견된 게 없으니 그 자리 그대로였던 거예요. 패티는 실종된 이후 금융 계좌에서 돈을 뽑은 흔적이나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생존 반응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 2006년 패티는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이 남자친구 존은 이 사건 이후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존 외에 의심 가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지만 존이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 또한 없기에 체포할 수도 없었고요. 더 이상 그를 신문할 수도 없었어요. 즉 존은 그냥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존과 캠핑을 다녀오겠다면서 들뜬 모습으로 떠났던 패티. 그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집 마당에 갑자기 생긴 콘크리트, 의심스러운 돈 인출과 남자친구 존의 거짓말. 존과 불륜으로 사귀고 있었다는 건 이미 전부터 패티가 자기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상황이었는데
정신병이 있지 않는 한 사귀지 않는데 사귀고 있다고 했을 리도 없고, 존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왜 거짓말을 하는 건지 자기가 범인이 아닌 이상 이해가 되지 않죠. 도대체 그날 패티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 돈 때문에 남자친구 존이 죽였던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일어난 한 여성의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